많은 구독자님들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소중한 구독자님들이 와서 반응도 보여주시고 댓글도 다시고, 그래서 꼬박꼬박 챙겨서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나눈다는 게 기분이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했던 말, 선생님이 했던 말, 그런 말들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흘러가지 않고 붙잡아 두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니까 더 좋은 것 같고, 또 이거를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눈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제 가끔 댓글에다가 왜 이런 시를 올렸냐 이렇게 속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속상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시를 창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은 별로 잘 쓰지도 않은 것 같은데 과하게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속상하실 수 있거든요. 공정하지 않은 것 같고, 왠지 세상이 나한테 잘못된 판결을 한 사법부가 다 불공정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시 해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그런 의견들을 또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로 향유하고 나누는 거니까 다른 생각이 있으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향유를 하시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상황이 되는 하에서 너무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무리가 간다고 생각은 해요.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강압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이거를 계속 녹음을 해야 되고, 어떤 시인에 대해서, 어떤 시에 대해서 계속 또 찾아서 본다는 거. 예전에는 그냥 즐거움이었는데 이거를 꼬박꼬박 올려야 되니까 일단은 녹음도 해야 되고, 그 전에 시도 찾아봐야 되고, 또 기사나 이런 것도 있으면 또 살펴보는 과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 알게 되면. 시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 나처럼 사람들이 시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 그런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고 화한 미소가 핀다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너무 주변에서 없으니까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튼 시를 사랑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제가 보는 한에서 또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에서 서로가 그냥 생각을 나누잖아요. 예, 그렇게 나누고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저희가 이렇게 그 시를 보고 하는 것은 그 시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10가지면 10가지, 20가지면 20가지로서 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각자의 보는 방향이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건 다 인정을 하지만은, 여기에 저희가 이게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뛰어난 시만 올리지 않냐 그렇게 하는데 그거 전혀 없어요. 그거 선정 기준은 그냥 이렇게 보다가 그냥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하면은 그거 뭐 아무 상관없이 지금까지 봐왔던 거고, 그 담론이 될 수 있는 그것만 보는 것이지 시의 수준이 이것이 아주 뛰어냐 뭐 안 뛰어나냐 그걸 저희가 기준을 그걸 판단하고 그걸 비평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신춘문예까지 등단을 해서 올라왔는데 안 되는 수준이 많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심사위원들에 대해서 좀 예의는 아닌 것 같고, 그 사람들의 봤던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신춘문예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해설이 안 되고, 저희가 여기에 해설을 올린 것도 거의 해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초벌구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완전하게 해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방향이 좀 보인다 그러면 독자들은 각자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방향으로도 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저희가 뽑은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인정을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경우고, 그래서 또
유명하니까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피킹이 되기도 하고. 네, 그 심사까지 나오셨다면은 그래도 그 네. 기본적으로 네. 시에 대해서 경륜이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신춘문예 시가 대부분 그 검증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보다는 훨씬 낫다. 신춘문예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춘문예 그 시가 잘 됐다고 꼭 올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앙지로 등단한 것 중에서도 저희가 올리지 않은 것 중에서도 좋은 시들이 좀 있고, 네. 그러나 거기서 중앙지가 한 5편 정도 해설을 하면은 지방지도 한 5편 정도를 해가지고 그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것이지, 그것을 뭐 잘 돼서 그렇다, 그거 잘 됐다기보다는 그 단론의 대상이 되고 그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그 해설했던 것이지, 이걸 저희가 이게 해설한 걸로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시를 왜 이런 시를 올렸냐, 그런 것은 판단 기준이 모자라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려면 시를 적어도 한 3,000편 이상을 봐서 그 중에서 괜찮다는 걸 아래우리 순위를 매겨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당히 좀 시인들 입장에서도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무작위로 그냥 보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로 기준을 삼지 마시고, 시가 그냥 내가 볼 적에는 부족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우리가 그 잣대를 대고 재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시니까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다, 그러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왜 그 저 창작 과정으로만 전부 다 시를 보냐, 그런데 그 시인들도 대체로 그 많은 창작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무의식적으로 그걸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창작 과정이 왜 이렇게 많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뭐 좀 많기는 해요. 창작 과정에 대한 것이 언어와 사물에 대한 자기의 그 관계를 갖다 정립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당연히 그걸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그 시집을 새로 낸 사람들은 거의가 그 첫머리나 그 시집 한 편에 3편에서 4편은 그게 나와요. 시인의 말에 특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잘 그 해석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은 그 창작 과정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해설도 많이 되고요. 그러나 이게 이제 목적시 같은 경우에는 보는 순간에 거의 다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금방 해설이 가능해요. 근데 저희가 이 목적시나 다 볼 수 있는 시를 여기다가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왜냐하면은 될 수 있는 그 정치 성향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걸 떠나서 우리가 사고하지 않는 다른 곳에서의 그 시인들이 보는 다른 부분을 들여다보려고 그 시를 여기다가 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창작 과정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몇 번 읽다 보면은 다른 부분도 더 많이 보여요. 보이니까 그것은 보시는 우리 독자분들이 그것을 걸러가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이게 완전 구독자도 많고 좋아요를 누르면 거기다 댓글도 달아주고 그렇게 하는데 일일이 그걸 다 보고 달아주질 못하니까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 안 했다 하더라도 섭섭해 생각하지 마시고 고맙게 읽고 있습니다. 하실 말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해야죠. 네, 왜냐면은 하는 데까지 하다가 또 조금 힘들면은 쉬었다 하고 이게 뭐 근데 저는요 시인들도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되게 평을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도 되게 좋고 한데 우리가 너무 그 선을 높여가지고 높은 기준을 막 요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시에 대해서도 수준에 대해서도 그렇고 평의 수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냥 그 나름대로 다 왜 소설도 라이트 노벨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르도 다양하고 전문가적인 거 빼고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수준에서 하고 더 전문가적인 걸 하려면 대학교 가서 시 전공도 하시고 국문학 전공해서 더 배우기도 하고 이제 시를 더 써보겠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 같이 이렇게 해설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그 시인들이 감흥이 훨씬 좋거든요. 시인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그 감흥에 따라서 시를 쓰는 것이 한 10배는 더 나와요. 우리가 깊이를 이 시를 해설하고 이렇게 시를 보는 사람이
물속을 잠수하는데 1m밖에 못 들어간다면은 시인들 같은 거는 한 10m를 잠수하고 무속인은 한 50m를 잠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미세한 안테나와 자연과 이게 사물에 대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감성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 그런 감성과 그런 것이 특별하지 않다면은 시인으로 그 등단하기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시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를 공부한다는 것은 자기만의 특이한 그 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 감성이 없으면은 되질 않아요. 이거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사고로서 하는 것하고 이 감성으로서 하는 거 있는데 시만큼 이 감성으로 해야 되는 거야. 예. 감성만큼 가장 솔직한 것이었거든요. 그 감성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야죠. 그 이성은 다 냅던져 뿌려야지. 그 거짓말 많이 하는 것이 이성이잖아요. 사람이 이성에 의해서 모든 그 독재와 모든 그 파괴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또 환멸을 느낄 수밖에 또 없는 게 시의 세계일지도 몰라요. 시인들의 세계고. 예. 왜냐면은 논리와 이성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건 틀렸다 맞았다 바로 나오잖아요. 예. 더 뛰어난 거나 그거를 탁 넘어서는 해답이 있다면은 그걸 제시하면 바로 깨갱인데 끝까지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우기듯이 버텨보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또 넌덜머리가 난다. 정말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죠. 드는데 그래도 매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멀리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쓸 때만이 가장 사람이 솔직하고 정직해져요. 그게 네. 빠져들었을 때만. 그 나머지는 다 생존과 이성에 의해서 그 판단해 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성은 항상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이성만큼 도덕관념과 이성 이런 것은 정말로 많이 속일 수 있고 감성은 자기 안에서 가장 솔직한 거이기 때문에 공자님도 그랬거든요. 시 300편이 사무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시를 쓰고 시를 읽고 시를 보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솔직한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를 보면은 자기 자신을 맑게 해나가고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있는 맑은 감성을 끊임없이 샘솟듯이 끌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도 시를 많이 가르쳐야 되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마약인가 봐요. 그냥 이것은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보는 것은 이제 독자들이 더 자세하게 보고 더 감상하는데 본인의 느낌을 찾아가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이 한두 명이라도 계신다면은 그냥 그분들 보고 더 올리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첫째 그 시를 보는데 중요한 것이 그 제목이라든가 다른 그 시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꿰져야 돼요. 하나로 이것이 어떤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있거든요. 그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로는 꿰서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시라는 것은 한 통을 본다는 것은 전체가 정확하게 해석이 그걸로 되고 또 다른 걸로 보면은 더 좋은 시는 두 개, 세 개로 다 해석이 돼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질 않는다면은 조금 더 그 주역의 괴를 갖다 뜯어보듯이 계속 이렇게 뜯어봐야 돼요. 계속 그 상징을 뜯어보듯이 몇 번을 뜯어봐야 돼. 그 벽을 넘어가면 그 다음 벽이 또 그 있고 그 다음 벽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깨서 넘어가다 보면 그 상징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그것을 넘어가서 시를 보는 것이지 이게 막 시를 100편, 1000편을 읽었다고 금방 그게 읽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말하고 그걸로서 끝이에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금 심각하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좀 괜찮아진다면은 그때 그냥 좋아하는 시 몇 개 갖고 오시면은 같이 이야기하고 한 서너 명이서 그 시에 대한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또 올리면 되고 또 그렇게 될란가 안 될란가 또 모르고 제가 볼 때는요, 시인분들이 시를 이렇게 보는 게 창작은 되시는데 뇌의 영역에서 다른 부분의 활성화를 요구하거든요. 활성화되는 부분 자체가 달라요. 시 창작하는 거하고
이 해석하고 평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두뇌를 요구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게 그러니까 시를 잘 쓴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짚을 수 있냐 그거는 전혀 별개의 영역이란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 시라는 것은 그 독자들의 영역이 많이 있고 그 담론의 대상만 된다면은 시가 잘 써졌든 못 써졌든 간에 같이 토론의 대상이 된다면은 그것은 그걸로서 만족한다. 더 이상 뭐 그 시가 잘 써졌냐 못 써졌냐까지 저희가 그 기준을 삼고 이것을 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시가 다른 부분으로 보여서 다른 담론의 대상이 되면 그것으로서 다 된 것이지 그 담론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야 우리하고의 그 대화와 사고를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하나 갖고만 되는 거예요. 답을 찾아서 이걸 정확하게 해설을 해놔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시를 대상으로 해서 담론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해설이 약간 틀린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이제 독자분들이 더 잘하시는 쪽에 가서 보시든지 본인의 그 뷰가 정확히 있다면은 제시를 해주시면은 괜찮은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 해설할 적에 그 내용도 소개해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유튜브가 제발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근데 많지가 않잖아요. 봐도. 네. 여기까지만 하죠. 네.